안녕하세요. 저는 제브라 PC와 물벼룩 모델을 가지고 신경 독성 연구 그리고 대체 독성 모델 연구를 하고 있는 예측 모델 연구센터의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하여 환경 유해 물질의 독성 연구를 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연구센터 이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파리를 이용하여 흡입 독성 평가 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호흡기 안전연구센터의 김민석입니다. 네, 제브라 PC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상동성으로만 봤을 때 인간 질병 관련 유전자와 84% 정도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체와 굉장히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조직학적이나 형태학적이나 아니면 생리학적으로 인체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험 모델로서 장점을 갖고 있고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앞서서 먼저 게놈 분석이 최초로 완료된 동물 중 하나인데, 예쁜 꼬마 선충의 유전자를 다 확인해 봤더니 인체와 유사한 게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신경이 모두 밝혀진 그런 생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2억이 넘는 신경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예쁜 꼬마 선충은 300여 개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신경 노화 질환에도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인간 질병과도 유사한 유전자가 500여 개가 있어서 이러한 인간 질환 모델로 연구하기에 적합한 동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파리의 유전자 수는 약 13,000개가 알려져 있고, 인간과 약 65%, 그리고 인간 질환과 약 75%가 일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초파리의 경우에는 기관을 통해 호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관이 기능과 그리고 그 발생 과정이 인간의 폐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비교해서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한데, 수치적으로 84%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과의 그런 유전적 상동성이 높고 인간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브라 P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대가 있는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인체와 좀 가깝지 않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관 차이 때문에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정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법들을 개발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초소형 인비보 모델을 이용한 연구의 국군적인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제브라 PC나 물벼룩 모델이 연구도 많이 되어져 있고 다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각 모델별로 다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브라 PC 같은 경우에 수서 생물이다 보니까 앞서 김민석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초파리 모델처럼 호흡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출 경로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 각 모델별로 잘 대체하거나 잘 평가할 수 있는 독성의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 보완될 때 좀 더 대체 모델 연구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상호 보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쁜 꼬마 선충을 실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작고 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인데, 또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벌레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쁜 꼬마 선충의 학명이 C. 엘레강스인데, 엘레강스라는 말이 이제 우아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이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곡선을 그리는 게 마치 우아하다라고 해서 우아한 벌레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저와 같은 분들께서 장명을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지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에 투명한 수정란을 가지고 있고 수정된 지 한 3일째 되면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인체 태아와 마찬가지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돼서 태어나는 것처럼 제브라피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 속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관을 형성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투명한 알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브라피쉬가 부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몸이 완전히 얼룩 무늬가 다 발현되기 전까지는, 몸이 투명할 때까지는 심장 박동이라든지 아니면 형광 표지가 된 형광 물질을 관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투명한 상태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유해 물질이라고 하면 시기를 통해서 섭취를 할 수도 있고 피부에 노출이 되는 등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도 먹이를 섭취하는 펌프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고 장도 가지고 있고 표면에 큐티클층도 존재함으로써 이런 인간 질환을 연구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파리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제브라피쉬 또는 예쁜 꼬마 선충과는 달리 기관기라는 호흡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입 독성 연구에서 필수인 에어로졸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설치류와 달리 그런 공간, 그리고 장비, 인력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향후의 관리 유지 등도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인체 태아가 이제 수정되어서 출산하기까지 한 253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에는 3일이면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한 80배 정도 발달이 빠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독성을 관찰하는데 빠른 시기에 짧은 시간 안에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 취식하기 전까지 대부분 한 5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배아 실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척추 동물이지만 동물 실험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배아 실험으로 간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5일 이내에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한 5일 정도 안에 독성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세대 주기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성 실험 같은 경우에도 21일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더 한참 오래 걸리는 그런 동물 실험들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에 만성 노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예쁜 꼬마 선충의 성장 단계가 이제 에그에서부터 라바 1, 2, 3, 4 단계를 거쳐 어덜트가 되는데, 이 시간이 총 72시간으로 3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독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러한 독성 연구가 3일이면 종료가 되고, 정상 개체의 경우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이 21일 정도로 3주면 되기 때문에 수명에 대한 연구도 3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예쁜 꼬마 선충은 또 한 번 에그를 낳을 때 300여 개를 낳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개체 수와 그리고 다음 세대 연구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파리의 경우에는 아직 흡입 독성 연구 분야에서 명확한 그런 독성 평가법은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제가 그런 최적화된 독성 평가법을 개발 중에 있고, 단순히 이제 초파리의 경우에도 알부터 성체까지는 7일 정도가 걸리고 생리 주기가 2주로 굉장히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출이보다는 아마도 이런 독성 평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초소형 인비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포 모델이 갖는 제한점, 아무래도 세포와 개체 수준의 갭이 있겠고, 그리고 동물 모델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들,
그 두 모델이 갖는 제한점과 한계를 이어주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델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다 빠르고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브라 PC 모델을 가지고 살생물제나 생화학 물질을 노출해서 신경 독성, 심장 독성, 발달 독성 같은 독성 영향을 연구해왔고요. 물벼룩 모델 가지고도 신경 독성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같은 독성을 연구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브라 PC 가지고 저희가 자폐 독성을 연구할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전사체학 기반으로 봤을 때 제브라 PC 모델도 자폐 독성을 연구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벼룩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도 인간의 염증 반응, 에이코사노이드라는 염증 반응 관련해서 같은 생리학적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물벼룩 모델의 가능성을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환경유해 물질의 독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최근 영수증에서 많이 검출된다는 비스페놀 A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페놀 A뿐만이 아니라 비스페놀 A를 대체하는 물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대체 물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예쁜 꼬마 선충의 특성을 살려서 각 스테이지별로 단순한 독성부터 생식 기능과 발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포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기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사체 분석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 연구나 ROS 생성에 관련된 유전학적 연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초파리의 경우에는 현재 흡입 독성 분야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고요. 흡입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초파리 전용 초소형 흡입 챔버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 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기술법들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살생물제를 이용해서 흡입 독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SCI급 저널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네, 제브라 PC나 물벼룩 모델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형태학적 유사성도 있고 유전적 유사성도 있어서 좋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아직 기존 동물 모델에서의 결과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동물 실험 모델에서 평가하였던 물질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지 재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증 연구가 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설치류나 인간과 다르게 예쁜 꼬마 선충에는 뼈도 없고 혈액도 흐르지 않고 장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등 없는 장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 가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제일 처음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학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동하는 유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지금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준 상황과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에 대해서 독성 상화성이라든지 또는 예측 정확성에 대한 비교 평가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저는 레퍼런스 물질을 사용해서 기존 모델 또는 인체에서의 영향과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다른 기술적인 발전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바로 반영이 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런 대체 모델들을 활용한 독성 시험 평가 방법이 오히려 기술적 그런 장벽처럼 그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스크리닝 시험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완전 대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빨리 적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분간은 동물 실험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계의 많은 연구진들이 대체 시험법의 예측도 그리고 특이도,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눈과 그리고 피부와 같이 일부 기관에서 정확한 독성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브라피쉬 가지고 또 물벼룩 모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연구했던 신경 독성이나 발달 독성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기전들로 조금 확장해서 연구를 더 진행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자폐 독성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제브라피쉬 배아 모델 가지고 화학물질의 자폐 독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험법들을 좀 마련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향후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잠재적인 환경 유해 물질을 찾아서 독성을 계속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하는 독성 시험법이 그런 표준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독성 시험법들을 표준화하고 그런 기술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초파리의 경우에는 흡입 독성 연구 분야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향후에는 전온도 그리고 반복으로 흡입 노출을 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을 확립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질환 모델에서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질환의 발생과 그리고 악화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규명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두 분 연구를 또 소개받는 기분이기도 해서 또 기분이 좋았고, 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진짜 대체 독성 연구가 또 초생 인비보를 이용한 연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이제 두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쁜 꼬마 선충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제브라피쉬나 물벼룩 그리고 초파리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독성 연구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를 느끼게 됐고, 저 역시 저희 이런 각자 소재들의 독성 시험법을 얼른 만들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연구자분들의 연구 결과들이라든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초파리도 앞으로 이 흡입 독성 연구 분야에서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갈 길이 멀지만은 열심히 2배, 3배 노력해서 향후에는 꼭 표준화까지 갈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